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연휴를 지나고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어제 저녁 축구 경기들 많이들 보셨죠? 아시는 바와 같이 황희찬 선수의 해트트릭을 앞세운 우리 대표팀이 난적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4강에 올랐고, 베트남도 시리아를 꺾고 우리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반대 조에서는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올라왔네요. 북한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와 결승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자, 이제 4강전을 기대하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마닐라의 새로운 공항 뉴 마닐라 에어포트 건설 계획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제1의 기업이죠. 산무규엘이 마닐라 북쪽 불락한 지역에 2,500헥타르 규모의 새로운 공항 뉴 마닐라 에어포트 건설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계획안은 지난 4월에 이미 필리핀 개발청 네다에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산무규엘은 새로운 공항 건설이 필리핀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공항 건설을 통해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산무규엘 측의 설명입니다. 아마도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 등에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이 갖게 될 고용 효과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듯한데요. 거기에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해외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OFW들이 귀국을 해서 필리핀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산무규엘 측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공항에는 공항뿐만 아니라 호텔과 리조트 등이 함께 조성이 되는 에어포트 컴플렉스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OFW들의 국내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150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 새로운 공항 건설이 현실화되면 기존 공항인 나야의 부담이 한결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새로운 공항은 4개의 활주로로 건설이 된다고 하니까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얼마 전 있었던 마닐라 공항 활주로 폐쇄 사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 70년 역사의 나이아 공항이 그 자리를 새로운 공항에 물려주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먹거리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에서 포르말린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수산물들을 신선하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이 포르말린을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태국에서 수입된 쌀이 문제가 됐습니다. 몇 차례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이 국가적으로 비축해야 할 쌀의 비축량이 기준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었죠. 보통은 90일치 비축량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5일치밖에 없어서 지적이 되기도 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쌀이 부족해서 쌀의 도소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몇 차례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필리핀 정부는 쌀 수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 자체도 계속되는 태풍과 비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요. 정말 어렵사리 수입 쌀들이 선박을 통해서 필리핀에 도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 쌀 중에서 지난 일요일 수비캉으로 수입된 태국산 쌀 10만 포대에서 쌀 벌레들이 발견된 건데요. 어렵게 사온 쌀에서 벌레들이 발견돼서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어제 필리핀 식품관리청 NFA에서 이 쌀들에 대해서 쌀 벌레를 죽이는 훈중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 쌀들을 식용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필리핀 정부의 발표대로 벌레가 든 쌀이라고 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벌레가 든 쌀로 밥을 지어서 먹어야 한다면 인체의 유해성, 그 여부를 떠나서 무척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먹거리 문제인 만큼 어떻게 처리가 될지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짧은 뉴스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짧은 뉴스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단순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지난 일요일이죠. 26일 오후에 세부에 있는 한 모텔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진 소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 국적의 20세 청년이 괴한들이 쏜 총탄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8발의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필리핀 수사당국은 사고 직후 목격자의 증언들을 바탕으로 범인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의 사건 담당 영사와 코리안 데스크에서도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총기 사고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이런 류의 뉴스들이 더 많이 보도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 총격 사건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부디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필리핀의 주요 뉴스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일이 이제는 저에게도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는데요. 즐겁고 유용한 소식들을 전할 때에는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다가 이런 사고 소식을 전해야 할 상황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들이겠죠. 오늘 하루 더 즐겁고 기쁜 시간들로 채워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